이 마티 고개에서는요 전해오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1987년 마티 고개에 들어간 여성이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주인, 불공을 들이러 나간 여성이었다. 마을 냇가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을 반복을 하고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제가 보았던 연쇄살인범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거 많은데요? 이춘재 사건 정도 급인데요, 이게? 이춘재보다 더한 놈이죠. 30살의 이 남자의 이름 바로 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그 가장 핫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가세요. 저희 또 이제 PPL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아, 이게 PPL이에요?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정말 예. 쉬운 거 아닌데. 뭐 이런 거를 먹으면서 사형수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영화관에 팝콘이 필요하듯이 전 이런 견과류 같은 거 굉장히 도파민 터지면 좋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요즘에 워낙 건강 생각하는 또 시대인데 호두 맛있고. 이거 호두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피칸이라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로만 먹었는데 이렇게 따로 먹으니까 좋네요. 이게 야 밤에 맥주를 그냥 자동으로 부르는 네. 끝나고 집에 가서 와인하고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너무 좋네. 저희가 정말 열려 있습니다. 음료부터 해갖고 예. 탈모 샴푸도 가능하고요. 탈모 샤프 하지 맙시다. 아무리 해도 안 나. 무슨 모집한다고 하고 있는데 먹대깡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이요! 아 깜짝이야. 아, 신문이요! 신문 왔어요. 신문 배달. 예, 이번에도 야 이때 신문이 언제적 신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87년이네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 아, 저는 요때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두 김씨 신당 창당 착수. 이게 김대중, 김영삼 씨인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두 김씨. 예. 88 담배. 아 이거 네. 88 담배 알아요? 알아요, 파발 알죠? 아 그게 그 당시 얼마예요? 600원. 600원. 이게 600원인데 이때 담배가 제일 비싼 거북선이 500원이었거든요. 아. 이제 600원짜리 나온 거야. 맞 제일 비쌌어요, 그죠? 새로 나와서. 아,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주말만 되면 아버지가 10,000원 한 장을 주면서 슈퍼 가갖고 맥주 한 병, 오징어 하나, 담배 하나 사와. 10,000원으로. 옛날에 그냥 아빠 심부름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500원 그걸로 뭘 할지 생각하는 거야. 오락실 가야 되나? 오락실에 50원 할 맞아요. 때 저도. 500원이면 거의 한 몇 시간 놀아. 얼마였어요, 오락실? 100원. 아, 100원. 야 이때 대한극장에서 레테 연가를 했네. 뭐예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책이에요. 책이 레테 연가가 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것 같은데. 달라진 핀토스, 최동원 두들겨. 두들겨? 아, 핀토스는 알죠. 이게 야구 태평양 다니잖아요. 돌핀스 전신이잖아요. 핀토스. 근데 뭐 두들겨? 네. 이게 두들길 정도의 강한 팀이 아니었는데 금방 없어진 팀이었는데. 또 뭐 있다. 이게 뭘까요? 화성에서 또 20대 여인 변사. 이게 그 야. 유명한 살인의 추억? 이게 그때 10차 사건까지 있었나요? 그렇죠. 네. 10차. 화성 이때가 뭐냐면 87년이잖아요. 예. 이춘재 사건의 3차 사건 발생했을 무렵이에요. 아, 이때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모두 3건의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또다시 동일범에 의해 폭행 살해된 후 안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처녀 변사체가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두렁 오수용으로 쌓인 모래 밑에 안매장됐던 시신을 작업자가 발견을 했고요. 피해자는 20대 주부였는데 야근하던 남편하고 제과점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됐다가 이 4개월 뒤에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때는 DNA 판독 기술이 없었고 혈액형 판독도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군대 가서 내가 혈액형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군대 있었다 그랬잖아요, 87년에. 네. A형으로 살았어, 내가. 군대 있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니까 B형이라는 거예요. 헌혈 당연히 군대 가면 하잖아, 전부. 네. 피 뽑잖아.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인식도 만들려고. 피를 뽑았더니 그 B형이 맞은 거야. 근데 저는 B형인데
아버지는 A형이라고 우기시고 어머니는 지금 O형이신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고 병원 가서 B형이라고 정정을 아, 하는데 그래요? 그 전에 자기는 A형으로 판정을 받았었대요. 옛날에 그런 거 그 많았어. 옛날에는 국과수에서도 그 혈액형 못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 이춘재를 진즉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 혈액형 때문에 이춘재를 다 빼서 맞아. 못 잡았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혈액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DNA 감시까지 다 하게 되면서 근데 잘 그걸 보관해 놨던 것 같아요. 채집을 잘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춘재인 거를 DNA를 보관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증거물로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기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사형수가 이춘재 사건 때 범행을 저지르던 그런 범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뭔가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뭔가 좀뭐 자다 일어난 것처럼 부시시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폭력 조직에 있는 범죄자 한 유형의 외형을 갖고 있지 않나. 그 말인즉슨 좀 인상이 좋진 않다. 87년 연쇄살인마의 광기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춘재가 아니라 이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화성은 아닐 거고 아니죠. 그럼 어느 지역이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바로 여기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좀 백제 수도이고 뭐 우리 저 수학여행도 많이 가던 그런 곳인데요. 저는 실제로 그 본 적이 충남 부여인데 아 그러세요? 네, 웬만한 저희 친척분들은 결혼을 다 공주에서 어. 어릴 때 박정현 선수 진짜 봤죠. 어. 네. 공주는 저도 아는 분이 계신데 매년 추석에 공주 밥 막걸리를 보내주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공주밥 맛이죠. 또 대표적인 게 계룡산 아니겠습니까? 예. 계룡산. 굉장히 그 산 자체의 기운이 영험하기로 소문이 잦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옛부터 척 보면 척하고 점괘를 맞춘다는 그 무당들이 그렇게 찾았던 곳이 계룡산이라고 해요. 그 도사도 웬만하면 계룡산. 맞아요. 계룡산 도사. 계룡산 도사. 맞아요. 옛날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87년 청보 핀토스가 전년도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굴욕을 씻기 위해서 한겨울 추울 때 계룡산에서 극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달라진 청보 핀토스가 최동원 선수를 두들겼다고 기사가 났군요. 네, 맞아요. 그때입니다. 아니 근데 결국은 청보 핀토스가 그 해에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해체 수순을 밟고 태평양 돌핀스가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청보 핀토스야 뭐 아쉽게 됐지만 실제 계룡산이 영험하다는 이야기는 네.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절도 많고. 그래서 이 전국에서 소원하는 걸 이루고자 이 계룡산에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특히 대전에서 공주로 들어오는 길목 마티고개를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마티고개. 근데 이제 고개라 그러면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막 그런 곳인 것 같은데. 헐떡고개라고 만났죠. 여기도 마티고개도 그런 데인가? 그렇습니다. 말이 있는 고개라고 불리어서 어. 그게 마티고개라고 불렸다고 아. 하는데요. 이 마티고개에서는요, 구전이라 그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암리라는 작은 마을에 가난 때문에 혼인도 하지 못하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홀로 극진히 모시고 사는 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뭐든지 뚝딱 구해오던 아들에게 어느 겨울날 아주 귀한 거를 맛보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소의 간을 먹고 싶다고 한 거죠. 와, 소의 간요. 그 옛날에 소라는 거는 엄청난 재산인데 소의 그냥 다리살도 아니고 뱃살도 아니고 간이라는 건 엄청 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떡합니까? 한겨울날 손발이 땡땡 얼어가면서 나무를 베어다가 장작을 내다 팝니다. 그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드디어 소의 이 간을 구할 만큼의 돈을 딱 모았는데 그만 아들이 병을 얻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병석에 누워서도 이 아들은 소원이 단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귀한 소 간을 상에 올려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하나 꾼 거예요. 하얀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뒷사람 안골바위 가보거라. 계룡산 산신령인 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돼. 네, 이러면 뭔가 이제 효자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아픈데 어떻게 뒷산을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을 몸져 누워있던 이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꿈을 꾼 다음 날
허뜬하게 일어납니다. 오. 한신령이 말했던 왕골바위에 가니까 거기에 말 한 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말을 타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소 간을 구합니다. 오. 그 말 덕분에 큰 돈도 벌었다고 하고요. 아들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소원을 이루어줬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설은 항상 있죠.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복을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니까 불길한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987년 마티고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티 휴게소. 휴식은 즐겁게, 가실 때는 깨끗하게. 뭔가 으스스하고 영혼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으스스한데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요, 이 자체로. 그런데 1987년 4월 1일 아침 이 마티 휴게소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주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 실종요? 네. 이 포장마차에서 계곡물을 끌어다 썼나 봅니다. 그날 아침 고장이 난 건지 물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10시쯤에 왜 이 물이 안 나오지? 확인하러 산으로 들어간 이 여성이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밤 10시도 아니고 아침 10시에 갔는데 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다음 날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계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이곳에서 스웨터가 벗겨지고 왼쪽 허벅지에 직경 10cm, 깊이 0.6mm의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이 있었던 아주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실종된 지 하루 만인데 그리고 4월이고 아주 더운 여름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부패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칼에 찔렸다? 그럼 좀 강간살인인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는요, 공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4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2달 전인 1월 29일에 계룡산 암자에 불공을 들이러 간다면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바로 실종 신고를 했지만 찾지를 못했죠. 그럼 포장마차 주인은 그럼 못 찾은 건가요? 그렇게 수색은 계속 이어집니다. 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수색이라는 게 우리는 금방 찾을 것 같잖아요. 막 등산로가 있고 그래도 뭐 길들이 보이고 하니까 제가 수색에 투입돼서 수없이 가봤는데 진짜 미쳐요. 그 탐침봉으로 다 뭐 탐침봉도 못 들어가니까 막 숲이 우거지어 있고 뭐 길도 없는 대로 사람들은 들어가고 막 그래요. 사라진 포장마차 주인을 찾기 위해서 수색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이 마티곡의 정상 부근,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시신이, 야, 설마 그 시신이 포장마차 주인이었나요? 맞습니다. 그 실종됐던 포장마차 주인이었습니다. 이번엔 하의가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고요. 목에는 피멍이, 얼굴엔 손톱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지도 벗겨져 있었던 거죠.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연쇄 강간 살인범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옷이 일부 벗겨진 채 살해당한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니까 수사팀은 이제 연쇄살인의 무게를 두게 됩니다. 비슷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이미 한 구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그럼 이 두 구 말고 또 한 구 더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언제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달 전인 3월 1일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간다면서 집을 나섰던 57세 여성이 하의와 버선이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진 겁니다. 이 마암리 근처 논밭에서 말이죠. 첫 번째 발견됐던 부패된 시신도 목이 졸려 살해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수법이 비슷했을 테니까. 자,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이 마티고개와 이 마암리 일대에 살고 있는 동종 전과자와 우범자,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부터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데요.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그림자가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알 수 없게 되자 이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4달 만에 3건이나 발생했으니까요. 보통 마을에서 다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런데도 경찰은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범인이 타지에서 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요. 인근에 있는 6개 경찰서에서 90여 명의 경력이 계룡산 마티고개 일대를 탐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스님이 최근 이상한 사람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사람요? 뭘 했길래 이상하다는 거죠? 몇 달 전부터 시내 버스를 타고 마티고개 정상에서 자주 내리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절에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처만 배회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키는 한 165cm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고요. 눈이 사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봤던 그 남자 사형수 사시였나?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찾아요? 찾을 방법이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경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경찰이 그게 뭐죠? 제가 경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호구조사 카드. 저 사실 말만 듣고 처음 봤습니다. 와. 뭐 여러 가지 동호수와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님 학교 어디 나오셨죠? 포항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나왔다는 어디? 서울에서 서울대 나온 서울. 나왔습니다. 서울대요? 네. 공부 좀 하셨네요. 조금 했습니다. 서울대 무슨 과? 과학과 나왔어요. 어? 네. 이야. 집에 TV는 몇 대 있어요? TV 한 대 있습니다. 전축은 몇 대 있었어요? 전축 한 대 있었습니다. 라디오는요? 라디오도 한 대 있었고요. 대지는 몇 평 정도 있었어요? 대지는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성질은 좀 어떠세요? 성질 더럽다 할 때 그 성질이에요, 이게? 뭐 깨끗했습니다. 정치 사상은 어떻습니까? 정치 사상, 뭐 빨갱이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니까 사실 모르는데 뭐 그런 거 빨갱이는 아님.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동네에서 그 월남하신 분들이 자식들이 같이 살면 소문이 났죠. 저 집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 집이야. 그 당시에. 이렇게 애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은 전쟁 때 북에서 내려왔대. 이런 소문들이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저는 학교에서 손들려고 그랬지 이 경찰이 이걸 조사하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호구조사인데요. 1949년부터였던 건데 그때 확인했던 항목이 45개였다고 합니다.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치 사상 어땠는지도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고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신체 이상 항목이 있었어요. 신체 이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아마비 많았었고 이 얼굴에도 그 언청이라 그래서 네, 여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치료가 놓치고 의학이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흔했어요. 그리고 천연두 알았고 이제 이렇게 곰보처럼이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좀 논다 그러면 문신 이런 거. 호구조사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아까 그 키 165cm고 30대 남자고 특히 또 눈이 사시라고 했으니까 호구조사 보면서 사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쫙 엑셀을 정리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걸 확인하는 데만 또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아직은 사실 쉽지는 않은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 효자가 살았다던 이 마암리에 수사팀 경찰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연쇄살인범을 쫓아다니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오죽 또 신경 쓰였겠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저 옆마을에서 한동안 은밀히 떠돌던 그 소문이 어쩌면 이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갖고 경찰인 아들에게 한번 확인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옆마을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이라 그게 뭐죠? 그 소문은 그 2년 전에 그 옆마을 목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이웃 여자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일했던 목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야, 그 거리면 옆마을이 아니라 옆 마을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공주긴 하네요. 같은 피해자 3명 다 강간살인인 것 같은데 이 목장에서도 몹쓸 짓을 했다면 그게 이제 보통 성범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지금 지점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동일보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봤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염염염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이 시대 자가용이 있지 않다면 범행을 하러 막 물색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큰 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원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상으로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추가 범행도 이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선이 저는 충분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 이제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좀 많이 네. 상당히 움직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범행 주기가 좀 긴 것에 수사팀은 주목을 합니다. 그동안 이 공주에서 발생했던 강간 살인, 강간 미수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3년 전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아, 미수에 그친 사건이 네. 또 있었나 보죠. 3년 전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이 목장 근처였던 우성면이었던 거죠. 가깝긴 한데 또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첫 번째 발견된 시신에서 확인된 그 허벅지에 찔린 상처 기억하시죠? 왼쪽 허벅지에 직경 10cm, 깊이 0.6mm의 자상. 3년 전 사건의 피해 여성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낫을 들고 뛰쳐나오는 괴한을 만났다는데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저항을 하니까 남자가 낫을 휘두른 후에 도주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은 첫 번째 시신의 허벅지에 있던 그 상흔이 낫의 배인 절창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낫이라면 그 길이가 10cm나 되니까 그렇지. 뭐 길이가 기니까 어느 지점에 닿으면 배인 네, 10cm 정도 베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창이 아니고 이거는 절창이다. 0.6mm면 배인 거다. 근데 3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게 끝일까 싶은 걱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잡았나요? 한번 사진 넘겨보죠. 사시네요. 눈이 바라보는 게 좌우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목장에서 쫓겨난 남자를 찾아서 체포를 합니다. 30살의 이 남자의 이름 바로 강창구입니다. 강창구가 체포된 곳은 바로 이곳 옥룡동이었습니다. 딱 가운데네요. 강창구는요, 형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87년 4월 6일 밤 11시 40분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잡으러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은 강창구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거죠.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잡힐 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 새끼들은 꼭 잡힐 때 이런 그 멘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마치 나는 안 도망가고 있었어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있어요. 약간 센 네. 척 하는 거지. 미리 알았으면 도망갔을 놈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문제는 강창구가 저지른 범죄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거 많은데요? 이미 살인만 해도 3건인데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또 있습니다. 와. 이게 다 강간 살인은 아니죠? 모두 강간살인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거의 화성 이춘재 사건 급인데요, 이게. 자, 아, 심지어 강창구가 처음으로 저지른 사건은 무려 4년 전인 1983년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냇가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아서 물속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요. 실신한 여성을 강간 후에 다시 물속에 빠뜨리고 달아났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4년 전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밭일을 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백을 안 했으면 그 살해 당한지도 모르고 이거는 아무도 몰랐을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7개월 후인 1984년 2월 21일 강창구가 마티 고개를 갔다고 합니다. 50대 여성을 또 흉기로 위협해서 강간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고요. 당시 이 여성은 인천에 살던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 자체도 늦어진 데다가 시신도 2달 뒤에 발견됐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과학수사로 범인을 추적할 이런 단서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제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1985년 7월 마티고개에서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던 젊은 여성을 계곡으로 끌고 가서 강간 후에 살해를 합니다. 돈까지 15만 원을 훔쳤다고 하고요. 수사팀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아, 21살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강창구는 83년부터 87년까지 4년간 6건의 강간 살인 및 1건의 강간, 그리고 1건의 강간 미수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 검증 영상이 있거든요.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의 범인으로 전과 사범인 충남 공주시 옥룡동 30살 강창구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 당시에 얼굴 안 가리고 좋네. 아이고. 강 씨는 마암리 일대의 중년부인 3명을 폭행 살인한 것 이외에도 지난 83년부터 85년까지 공주군 우성면과 반포면에서 또 다른 여인 3명을 폭행 살인했으며 이 같은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가요? 강창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사시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도 불편했고요. 17살 때부터는 간질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은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병과 용모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것을 비관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전과가 너무 많았어요. 절도부터 시작해서요. 폭력,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2개월을 복역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범죄자였던 거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말들은 범죄자의 핑계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도 대부분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런 신체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성들한테 무슨 뭐 비난을 받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강창구는 이렇게 검거 후에요. 1년이 채 안 되어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이 됐고요. 1990년 4월 17일 오전 10시 또 다른 흉악범 9명과 함께 형이 집행되면서 죄값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형수 강창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